안녕하세요. 센 주식 리포트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저녁 6시에 꼭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 일정이 좀, 잘 허락이 안 될 때가 있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도, 오늘도 좀 따끈따끈한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 이왕 오신 거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센주 리포트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제가 이 시간에 항상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꼭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찮을 정도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일단 주식을 하기 전에 특히 K 주식은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이 기준을 가지고 매매했는데 매매 결과가 항상 좋아서 여러분들도 이분 윌리엄 오닐 선생의 캔슬림 전략을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분은 아직도 이제 월가에 살아계신 전설적인 투자자이시고요. 이분이 만드신 캔슬림 전략이 저는 K주식과 너무 잘 맞아서 꼭 여러분들도 같이 이것을 보고 좀 매매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C와 A 보시면 이제 뭐 커런트 또 애뉴얼 어닝스라고 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뭐 커런트 애뉴얼 뭐 어닝 이게 뭐냐면 이제 전년비 분기하고 연간 매출 및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는 건데 사실 우리 그 FN 가이드나 여러분들 HTS 들어가면 또는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리서치 찾아보면 참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3년 동안 또 포캐스트 전년비 거 말고도요. 3년치 어떤 포캐스트도 수정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영업이익 전망 추정치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윌리엄 오린 선생은요. 세상을 바꾸는 뉴 패러다임 시프트 종목이 신고가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셨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신고가 가는 종목을 좀 두려워할 때가 있고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고가 가는 종목을 즐겨야 되고 그게 실체가 없는 거라면 모를까 실체가 있는 종목이라면 신고가를 즐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말씀드리겠고 수요 공급에 대해서는 뭐 제가 늘 노누이 말씀드리지만 수급으로 해석하시면 된다 말씀드렸고 수급에 있어서는 박윤진 대표가 정말 수급 스페셜리스트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수급에 있어서는 뭐 귀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보는 수급의 국가 대표급 선수 오빠들의 그 수급을 저는 보는데 국대급 수급이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리더 종목 또는 어떤 대장주, 리더 이런 성격의 종목을 잡게 됩니다. 또 그런 종목을 뭐 보다 보니까 그게 주도주고 또 그 주도주를 형성하는 투자자들이 보면 기관이나 외국계 투자자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아주 작은 돈에 연연하지 않고 저는 좀 큰 돈에 연연해서 매매를 하는 편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자, 마켓은요 이제 시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켓 타이밍, 시황 항상 우리가 종목 선정할 때 또는 종목을 대응할 때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고 중요한 요소가 되죠. 자,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렇다면 센 주식 그건 어떻게 선정이 될까? 품수질이 네 글자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수급을 품었다. 품수는요. 질이는 지표가 완성된 명당 자리에서 저는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요. 자, 수급을 품었다는 것은 결국 돈이라는 거고 수급이라는 건 결국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의 심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돈 버는데 정말 귀신이 될 거예요. 근데 돈이라는 것도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거고 심리라는 것도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요, 점을 찍어서 지표를 만들어 보면 그게 바로 선으로 연결하면서 차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심리를 읽을 줄 알면 돈이 보이는 거고 여러분들은 돈 많이 벌게 돼요. 그래서 돈의 심리와 차트의 심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일맥상통하고 서로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수급을 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또 기술적인 분석을 공부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본 공식은 그러면 왼쪽에 좌측에 품수, 오른쪽에 지리가 있죠. 네 개의 분면을 이렇게 나눠 보면 품수, 수급 품은 레벨이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지표가 완성된 자리가 높을수록 좋은 건데 그렇다면 맨 오른쪽이 본상승의 구간이 되겠고 그 옆으로는 본상승 초입, 그 밑으로도 본상승 초입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본상승 초입도 안 되고 본상승까지 되지도 않는 이 매직 구간에는요. 뭐 수급도 마련되지 아직 완성이 안 됐고 지표도 완성이 안 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왼쪽에 있는 본상승 초입은 지표가 조금 모자란 건데 지표가 보강이 되면 바로 본상승 직행하고요. 이쪽에 밑에 있는 아래 본상승 초입은
지표는 다 완성되어 있는데 수급이 조금 보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강되면 바로 본상승으로 갑니다. 그래서 본상승을 보면 현재 주도주인 종목이고요. 본상승 초입은 차기 주도주, 다음번 순번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매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래서 세 가지 면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고, 장기 투자가 될 가능성이 큰 매집은 별로 보지 않는다. 매집 단계에서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좀 들어가 보면 본상승 종목이 있고 또 돌파 매매 종목이 있고, 돌파 매매도 이제 찐 돌파 매매입니다. 또 낙폭과대 종목이 있는데, 자, 본상승은요 아까 소개해드린 자리에서 딱 오른쪽에 맨 위에 있죠. 4개 분면에서 낙폭과대는요 본상승 초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낙폭과대라는 건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상승 올라갔다가 내려온 종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급하고 차트가 좀 깨져서 내려온 종목들이 있죠. 자, 그렇다면 본상승과 낙폭과대 종목, 또는 사실 본상승 초입, 아직 본상승 가지 못한 본상승 초입도 있어요. 이제 그것도 근데 대부분 제가 그 종목을 소개해드리면 항상 시간을 좀 많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어서 낙폭과대 종목으로 많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건 뭐 모르시면은 그냥 넘기시면 되고, 돌파 매매는 대신 본상승 초입에서 본상승으로 바로 직행하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오늘 준비된 종목은 바로 낙폭 과대 종목입니다. 최근에 낙폭 과대된 종목이 뭐가 많은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 좀 가시죠? 뭘까요? 낙폭 과대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본상승 막 갔다가 본상승에서 다시 낙폭과대로 내려온 종목도 2차 전지가 많죠. 네, 오늘은요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윤성 FNC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2차 전지를 제조하는 제조 공정에 크게 세 가지 공정이 있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전극 공정이고요. 옆으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전극 공정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믹서 공정, 또 코팅 공정, 또 드라이하고 프레스 공정, 그다음에 슬리터, 이 공정이 네 가지가 있고요. 그게 이제 큰 카테고리고요. 또 두 번째 큰 카테고리는 조립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 또 노칭 드라이어, 또 라미네이션, 또 폴딩, 패키징, 이렇게 네 가지로 또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떤 2차 전지 하나 만들기 위해서 대단히 공정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뭐 기정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화성 공정이 있는데, 화성 공정에는 이렇게 뭐 에이징 공정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뭐 세 가지 뭐 이렇게 드가스 공정이 있고, 그다음에 EOL 특성이라고 있는데 요 세 가지 또 공정이 들어가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이렇게 윤성 FNC는요 이렇게 복잡한 공정 안에서도 전국 공정의 믹싱 공정, 그러니까 맨 최상단의 처음 과정에 있는 거죠. 제조 공정. 그러니까 완전히 초기 제조 공정의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그 그림을 한번 갖다 놔봤습니다. 믹싱 공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이렇게 믹싱 공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믹싱 공정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가루 형태의 활물질 바인더, 여기 믹싱 공정, 도전제를 섞어서 슬러리 형태로 만들어주는 공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도전제를 섞고 모든 활물질을 다 섞어서 도전제를 슬러리 형태를 만든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혼합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믹싱이에요. 그야말로 우리 뭐 주부님들 믹싱하면 딱 생각나는 게 믹서기 생각나시죠? 똑같은 거예요. 예. 다만 그 재료가 어떤 산업에 쓰이는 물질일 뿐인 거지. 그 내용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에 전극 공정이라는 거는 양극과 음극 판을 만드는 공정, 전체적으로 이제 믹싱, 코팅, 건조 및 프레스, 또 캘린더랑 뭐 슬리팅, 이렇게 보시면 이걸 다 합치면 그게 이제 양극과 음극 판을 만드는 거예요. 자, 주요 회사가 윤송 FNC, TSI, JLMS, 또 프리믹스, 아사다, 이노우에, 이런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하고요 주로 일본계 회사들이 여기에 많이 좀 하고 있는 회사가 많아요. 자, 그럼 윤송 FC의 사업 개요는 방금 제가 설명을 좀 드렸듯이 2차 전지 쪽에 믹싱 공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보면 2020년 맨 오른쪽이 2020년이고 2021년, 2022년, 2023년 반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2차 전지 쪽에 굉장히 그 매출이 좀 많이 잡혀 있는 게 보이시죠? 밑에 2차 전지 말고 바이오도 있고 섹터가 뭐 기타도 있는데, 여기서는 나오는 매출이요. 이 매출 그
총 합계하고 2차 전지가 차지하는 파이를 비교하면 거의 90%, 이 회사의 90%는 2차 전지 믹싱 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국 공정도 첫 번째 믹싱 공정을 턴키로 공급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그래서 주요 제품으로 믹싱 분체 제작품, 또 믹싱 시스템 및 믹싱 라인 R&D 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믹싱 공정, 이게 2차 전지 쪽에 이게 90%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는 회사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배터리 믹싱 장비 세계 3사가 있어요. 이제 K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윤성 FNC, TSI, 제일 MNS, 죄송합니다. 제일 MNS 이렇게 세 가지 회사가 있는데, 자, 믹싱이 중요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 믹싱 장비 자체는 그렇게 비싼 장비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나 양극이나 음극재의 핵심 연료를 섞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배터리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장비는 저렴하나 이 장비에 쓰이는 이 재료를 굉장히 잘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오랜 경험이 쌓인 회사의 믹싱 장비가 양산 라인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굉장히 오랜 경험, 노하우가 있는 회사들이 이 아주 소중하고 비싼 이 재료를 잘 믹싱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작게 크게 장기 업체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 세 개의 회사가 가장 크게 영업을 하고 있고, 윤성 FNC, TSI, 제일, MNS 이 회사 세 개가 아마 그래도 탑티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들 믹싱 세 개 업체들은요, 원래는 식품이나 제약을 섞는 장비로 사업을 시작한 점이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믹싱이라는 건 진짜 믹싱볼에다가 믹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품이나 제약을 섞는 장비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산업재인 2차 전지 소재를 믹싱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봐도 총 10개 업체 정도만이 원하는 품질의 믹싱 장비를 생산한다 그랬죠. 아까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에 반해 2차 전지 셀을 생산하려는 업체는 몇 배나 많기 때문에 결국 믹싱 장비사가 10개 업체, 우리나라 3개 업체하고 아까 일본사들이 몇 개 있다 그랬죠. 이렇게 다 보면은 나눠 갖는다면 점점 셀 만드는 회사는 많아질 거고, 이 믹싱 장비를 하는 회사는 그렇게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업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작년 2022년 연말에 믹싱 장비 3사의 투자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투자액을 보면 윤성 FNC가 200억 원, TSI가 66억 원, 제일 MNS가 200억 정도 했는데 각각 경기 안성과 경기 평택, 경남 김해 이렇게 공장을 투자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윤성 FNC 자주 보던 종목일 수 있고요. TSI도 언제 낯이 익죠. 그런데 이제 제일 MNS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눈에 익지 않을 것 같아요. 제일 MNS라는 회사는요, 이 회사가 이제 아마 비상장 회사니까 여러분들한테 아마 눈에 잘 보이지 않았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이제 여기도 2차 전지 열기를 식기 전에 이제 IPO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이 딱 8월 이제 말쯤 됐는데요. 하반기 9월부터 해가지고 제일 MNS도 이제 IPO 상장을 하고 있고 절차에 돌입을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믹싱 장비 업체가 윤성 FNC하고 TSI라고 두 회사가 있긴 했지만 사실 어떤 믹싱 섹터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세 개 정도만 되면 그래도 섹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좀 파이가 좀 생기는 거죠, 우리 시장에. 그래서 제일 MNS가 만약에 시장에 이제 들어와서 IPO가 잘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인기를 얻는다 그러면 같은 이제 업종에 있는 윤성 FNC도 상당히 같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는데, 이 회사도 사실 대단한 회사인 것 같아요. 노스볼트를 뚫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이제 그 2차 전지 셀 업체 중에 노스볼트를 어떻게 뚫었냐고요. 여기 이 회사 사장님이신데 오작정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날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어필하셔가지고 여기 아무 답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구애하고 어프로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얻어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또 하나 이제 들어온다면 어쨌든 2차 전지 전극 공정에서
뭐 믹싱 공정하는 회사들 3개 업체가 같이 나란히 또 모멘텀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성FC가 다른 회사하고 좀 차별적 강점이 있다고 하면은 글로벌 최초 4,000리터급 믹싱 시스템 개발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제 타 경쟁사 대비 규모가 2,000리터급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의 용량이 되는 거니까 뭐 아무튼 업력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밸류체인 내 확실한 고객사 점유율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밸류체인 내 확실한 고객사 점유율이 이게 약간 이거는 약간 그 컨피덴셜인 것 같더라고요. 이걸 노출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뭐 A사 점유율이 원래 100%라고 돼 있는데 그 찾아보니까 SK온인 경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회사는 SK온을 등에 업고 이 점유율이 100%일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B사는 점유율을 그냥 제가 62.5라고 이렇게 그냥 표현해놨어요.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노출하면 안 되는 컨피덴셜 요인이기 때문에 제가 다 뭐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타사 대비 이제 넓은 부지를 갖고 있어서 향후 증설이 나오면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장을 뭐 부지를 뭐 사야 되고 공장 캐파를 증설할 때 부지를 따로 매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축될 수 있죠. 이런 건 좋은데 SK온이라는 이 셀 3사 중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SK온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 파이에서도 좀 제일 작죠. 그러니까 거기 작은 SK온의 또 밸류 체인을 100%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 조금 아쉽긴 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100% 점유율을 갖고 있었다. 그럼 회사가 더 커질 수 있었을 건데 그런 게 조금 아쉬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윤성 FNC의 재무 현황을 좀 보면은요. 영업이익이 2023년 3월까지 지금 자료 반기가 아니라 3월까지 자료인데 뭐 영업이익이 66억인데 세전 계속 사업이익이 116억 오히려 더 늘어났고요. 당기순이익이 오히려 더 커졌죠. 91억으로. 이거는 이거 이따가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릴 부분이 있는데 본업에서 나온 이게 바로 영업이익이죠. 근데 그 뒤에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커졌다는 거는 뭔가 본업 이외의 수익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근데 세전 계속 사업이익이 116억이니까 아마 이 회사가 이 올해 상반기에 어떤 그 처분하는 어떤 뭐 유형 자산 같은 것들을 처분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다음에 어떤 금융소득이 좀 있었고 이자 소득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보다도 올해 뭐 영업이익 외적인 것에 어떤 본업이 아닌 곳에서 좀 약간 수익이 좀 있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EV 에비타 항상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에비타 지표도 뭐 무난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올해 뭐 괜찮은 실적을 구가하고 있고요. 자기 자본 이익이 뭐 29, 25 정도면은 잠깐 ROE가 되게 잘 나와 있는 회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유보율이나 부채 비율도 보면은 안정적인 어떤 지금 형태로 돼 있어요. 18,000이 넘고 부채 비율도 130이면은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본업이 있고 또 본업의 수익도 어느 정도 있었던 이번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괜찮습니다. 이게 워낙에 2차 전지가 올해 2023년에 상반기에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도 주가가 많이 점핑되어 있었던 상황인데요. 자, 이 회사의 지금 본질과 어떤 본질과 속성 이게 두 가지를 좀 다루다 생각하면 저는 이것도 양쪽으로 어느 정도 반반 정도의 이렇게 내용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본질도 괜찮고 속성도 어느 정도 뭐 있을 법한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윤성 FNC인데요. 자, 이 회사에 또 이게 한번 증권사 리포트 나온 내용을 좀 볼까요? 좀 시간이 좀 연식이 좀 된 리포트이긴 합니다. 1월 31일이니까 지금부터 꽤 시간이 좀 됐고요. 목표가가 72,000원인데 지금 이미 10만 원을 훌쩍 넘었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고요. 독보적인 뭐 기술 경쟁력, 뭐 믹싱 중요성이 부각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높은 진입 장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업력이 오래되고 정말 대단한 노하우가 있는 회사들만 할 수 있는 것이 또 이런 믹싱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워낙에 재료가 좀 비싸서 그걸 잘 믹싱하지 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떤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국내 셀 3사 미국 시장 본격적인 발주 또는 이제 이 셀 업체들 증설이 2023년부터 시작할 거니까 결국 2023년은 그렇다 치고 2024년이요. OPM이 14%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다 굉장히 늘어날 어떤 전망이 될 것 같죠. 이 추정치는 고객사의 미국 켄터키, 테네시 향 믹싱 매출 인식이 반영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L사의 북미 물량과 또 이 삼성 SDI 물량 반영도 됐다. 뭐 이렇게 되고, 사실 아까 전에 주요 고객사는 SK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미래에셋 증권에서 이렇게 보내온 어떤 리포트이고요. 자, 그다음에 유안타 증권에서 이제 이것도 작년 거예요. 좀 시간이 좀 됐지만 이 회사에 그냥 어떤 내용을 좀 보고자 가져왔다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4,000리터급 타 경쟁사 대비 굉장히 높은 대용량 믹서기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거 아까 2차 전지 믹싱 장비에 100% 독점을 하는 회사가 바로 SK은 안정적인 어떤 밸류체인 고객사를 좀 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 게다가 JLMS 비상장 회사지만 이제 아마 2023년에 상장을 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믹싱 장비 회사인 요 윤성 FNC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도 차트도 보고 또 어떤 수급 내용도 좀 봐야 되겠죠. 일단 수급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보면 외국계 창구에서 한 83억 정도, 기관에서는 8억 8,900 정도 들어왔거든요. 개인들이 많이 매도했다는 게 중요하겠죠. 최근에 사실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세게 올라갔다가 또 약간 파동이 좀 나와서, 하락 파동이 나와서 그동안에 좀 조정이 좀 깊었었거든요. 윤성 FNC도 고점 대비 어떻게 보면은 꽤 이제 내려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폭과대 종목으로 제가 선정을 한 거겠죠. 그러나 올해 2023년에 1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이게 연봉으로 봤을 때는 벌써 이 연봉으로 봤을 때 최고점이 500%, 그러니까 5배, 뭐 지금도 한 3배 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최고점에서는 한 5배 연초 대비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체별 동향에서 외국계 창구에서 어느 정도 양쪽에 매수가 좀 들어오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한 모습으로 봤을 때 여기서 한번 또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또 한번 매도가 좀 나온다면, 잘하면 여기 이 지점을 고점 한번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고점을 넘어간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너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약간 고평가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속성 부분도 좀 다룰 수 있다. 아까 만약에 시장에 JLMNS라는 회사 있죠. 그 신규 상장이 될 수 있는 믹싱 회사가 들어와서 같이 어떤 모멘텀을 좀 불어준다면 뭐 이게 전고점도 돌파하는 어떤 수준의 그런 모멘텀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회사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아무튼 윤성 FNC 믹싱 장비 쪽에 좀 아주 강자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조금 아쉬운 거 하나는 믹싱 그 전극 공정 안에서도 믹싱 장비 쪽 그 파이가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매출 규모로 봤을 때 뭐 1년에 연간 한 뭐 7천억에서 한 1조 정도니까 아주 큰 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한 10개 정도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이 또 나름 또 독과점 형태의 어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윤성 FNC 앞으로 참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